1년번 후 SCP-003 등급 유클리드 특수 격리 절차 SCP-003은 언제나 35도씨 이상 되도록 100도씨 이상으로 유지되어야 한다. 카테고리 4번지 이상의 복잡성을 가진 다세포 유기체가 SCP-003과 접촉하는 행위는 허가되지 않는다. 대규모 정전이 발생하고 SCP-003-1의 질량이 증가하기 시작하면 사전에 지정된 인원이 SCP-003-1과 신체적으로 접촉해야 한다. 이론적으로 인원들은 체온으로 SCP-003-1을 임계온도 이상으로만 돌려놓으면 된다. 하지만 SCP-003이 임계온도 이상으로 돌아가더라도 최소한 SCP-003-1이 2단계까지 완전히 성장할 때까지는 신체 접촉을 유지해야 한다. SCP-003의 격리 구역에 진입하는 인원들은 우선 카테고리 4번지 이상의 복잡도를 가진 체내 기생충 감염 여부를 검사받고 기생충이 발견될 경우 제거해야 한다. SCP-003-1과 신체적으로 접촉한 모든 인원들은 즉시 보고 후 사후 살균 처리한다. 상술한 비상 절차를 수행하지 않다면 SCP-003-1은 SCP-003이 안에 보관되어야 한다. SCP-003-2의 기호 활동에 특기할 만한 변화가 있다면 무늬, 색깔, 깜빡이는 정도 3시간 내로 보고되어야 한다. 기호 활동의 정지는 그 즉시 보고되어야 한다. 0039 발전기는 항시 SCP-003에게 전력을 공급해야 한다고. 설명 SCP-003은 그 기원이 다른 두 개의 연관된 물체 SCP-003-1과 SCP-003-2로 구성된다. SCP-003-1은 SCP와 유사한 알려지지 않은 생명체의 각각, 털, 손톱으로 이루어져 있다. 대상의 구성 물체들은 컴퓨터의 마더보드와 비슷한 형식으로 배열되어 있다. 실험 결과 SCP-003-1은 최초의 서킷보드보다 수천 년도 더 오래된 것으로 보인다. SCP-003-1은 지각이 있는 것으로 간주되나 특정한 상황 이외엔 위험하지 않다. SCP-003-1은 현재 SCP-003-2로 지정된 석판 위에서 발견되었다. 현재 SCP-003-1은 SCP-003-2 안에 위치해 있다. SCP-003-2에 새겨진 기호들은 현재까지 알려진 그 어떤 문자와도 다르며 창백하고 흐릿한 불빛을 방출한다. SCP-003-2는 내부에 대상에 손상을 입히지 않고서는 거의 접근할 수 없는 비생물적인 컴퓨터로 조종된다. SCP-003-2는 열, 빛, 변칙적 방사능 등의 복사에너지 방출량을 조절할 수 있다. SCP-003-2는 변칙적 종류의 내부 전원을 가지고 있다. 전원의 출력은 발견 수세기 전부터 계속 약해져 온 듯하다. SCP-003-2는 SCP-003-1을 격리하기 위한 목적으로 만들어졌을 가능성이 있다. SCP-003-2로부터 추출된 데이터의 부분적 해석본에는 SCP-003-1이 지금까지 일으켰거나 미래에 일으킬 가능성이 있는 LK 등급 재구축 사건에 대한 서술이 존재했다. SCP-003은 원격 감시팀 서버스-04 베타에 의해 발견되었다. SCP-003-2가 의도적으로 서버스-04 베타 팀을 불러들였을 가능성이 있다. 아마도 비슷한 방법으로 다른 조직들에게도 SCP-003-2는 알려져 있다. 3기의 활동에도 불구하고 M03 글로리어 분석 및 절차에 대한 무반응으로 보아 SCP-003-2는 지각 능력이 없다고 추정된다. SCP-003-2의 온도가 35도씨 이하로 떨어지면 두 물체 모두가 반응한다. 먼저 SCP-003-1의 질량이 급격히 증가하기 시작한다. 성장은 두 단계로 나누어진다. 두 단계 모두에서 SCP-003-1은 대기를 포함한 주변의 모든 무기물질과 그 다음으로 생명활동을 멈춘 유기물질, 이를테면 죽은 피부세포, 털, 에나멜, 각각, 케라틴 등의 생물학적 소재들을 변화시켜 자신의 질량을 키운다. 한 단계는 항상 동일하다. SCP-003-1은 스스로 질량을 증가시켜 지름 15m짜리 거미 불가사리강 모양, 지름 3m짜리의 중앙처리장치로 추정되는 무언가를 포함한 로 변이한다. 대상은 감각기관을 만들어내 주변을 탐색하고 그 지역을 정체불명의 변칙적 물질로 부분 변화시킨다. SCP-003-2는 이 효과를 무시하는 것으로 보인다. 성장 두 단계는 SCP-003과 살아있는 유기체가 접촉할 시 발생하는 변화를 의미한다. SCP-003은 유기체를 틀로 삼아 자신을 거기에 끼워 맞추는 것으로 보이며 그 틀과 일치하는 유기체들과 의사소통을 시도한다. 두 단계에서 SCP-003-1의 성장은 일시적으로 멈추거나 둔화되고 무기물질과 생명활동을 하지 않는 유기물질의 물리적 성질을 변칙적으로 변화시킴과 동시에 유사하게 기능하는 구조로 전환시킨다. 한 단계에서는 성장률이 일정함에 반해 두 단계에서 SCP-003-1과 살아있는 유기체가 접촉해 있는 동안 성장률은 20에서 90% 정도 감소했다. 이 비율은 SCP-003-1과 접촉해 있는 유기체의 복잡성에 따라 달라진다. 이때 SCP-003-1은 자신의 정보 처리 능력을 대부분 접촉한 유기체를 분석하는 데 사용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SCP-003-1이 성장하는 동안 SCP-003-2는 복사 에너지를 방출해 성장을 일시적으로 방해하거나 온도를 100도 이상으로 올려 성장을 역행시킨다. 이와 비슷한 복사 에너지 방출은 다른 변칙적 상황에서도 관측되거나 기록된 바 있다. 브록 003-01 SCP-003-2의 기호들에 대한 언어학적 연구와 자료 대조 및 분석에서 추출된 정보에 따라 M03 글로리어 연구팀은 기능 분석을 위해 데이터 말소와 SCP-003을 연결했다. 현재로서 SCP-003-1은 지각이 있다 여겨지고 데이터 말소와 그 부산물로부터 최소 1km 이상 떨어져 있어야 한다. 브록 003-02 M03 글로리어 팀이 시행한 절차로 SCP-003-2의 전력 누수가 가속되었다. 5월 10일의 강권으로 M03 글로리어 팀의 절차는 계속 유지한다. 브록 003-03 M03 글로리어 절차 도중 SCP-003-1은 질량이 2배가 될 때까지 성장했고 구조적으로 급속히 발달했다. 대상의 온도는 즉시 100도 이상으로 올려졌다. SCP-003-1의 성장이 9분 6초 동안 지속되었을 때 SCP-003-2가 방출하는 복사 에너지량이 급속히 증가하기 시작했다. 그 결과로 SCP-003-1은 3분 30초 만에 평소 상태로 돌아왔다. 새 성장물은 먼지로 으스러졌고 분석을 위해 채취되었다. SCP-003-1과 SCP-003-2는 전부 활동을 중지한 것으로 추정된다. SCP-003-2는 외부 전원에 연결되기 전까지 작동하지 않았다. SCP-003-2의 기호들은 전부 회색으로 빛나다 3시간 후에야 정상화되었다. SCP-003-2는 0033 발전기와 9 발전기로부터 공급받는 전력 없이는 더는 온도를 35도 이상으로 유지하지 못한다. 브록 003-04 브록 003-03에 서술된 상황이 다시 한 번 반복되었고 SCP-003-1이 다시 한 번 성장 단계에 돌입했다. 10분 13초 후에야 SCP-003-2가 방출하는 복사 에너지량이 급증했다. SCP-003-1의 성장은 36초간 멈췄으나 이후 다시 전처럼 계속되었다. 질량이 4배가 된 후에 SCP-003-1은 외골격과 몸체를 형성했다. 주변 환경을 스캔하고 부분적으로 변화시킨 후 SCP-003-1은 격리를 파기하고 9명의 M03 글로리어 인원들이 있던 관찰실로 쳐들어갔다. 팀원들과 물리적으로 접촉한 후 SCP-003-1은 부속지들을 성장시켜 대원들을 휘감고는 15분간 성장을 멈췄다간 다시 성장해 자신의 중심부를 이루던 물체들을 키 3m짜리 여성 인간형 개체 모양으로 재조립했다. 이때 말단의 촉수들은 머리카락과 척추로 재구성되었다. SCP-003-1은 초보적인 발성으로 연구원들과 대화하려 시도했다. 데이터 말소. 이후 누군가가 요원 한 부대와 함께 비상 설립된 격리 구역에 진입했다. 그는 자신이 5월 10일의 명령에 따라 행동하고 있다 주장하곤 SCP-003-1과 대화하려 시도했다. 데이터 말소. 이 사건 이후 M03 글로리어의 잭슨 요원이 SCP-003-2의 전원을 회복하고 비상 발전기를 작동시켜 온도를 100도씨까지 올렸다. SCP-003-1은 21분 7초 후 평소 상태로 돌아와 무사히 재격리되었다. SCP-003-1에게 영향받은 9명의 M03 글로리어 팀원들은 심리적 외상 외에는 상처 없이 발견되었다. SCP-003의 이전 격리 구역에 존재하던 변환된 물질들은 사라지지 않았고 분석이 진행 중이다. 브록 003-05 전술된 사건의 결과로 5월 10일은 55의 동해 하에 5-평의회에서 제거되었다. M03 글로리어 절차는 무기한 연기된다. 특별 접속 프로그램 M03 글로리어 요구 등 접속 허가 등 파일 내보내기 사건 보고서 21기 사이클 파일 녹취록 55위원회와 간부들에게만 공개 등 면담자 출석 5월 2일 5월 5일 5월 7일 5월 10일 그 외 직원들 면담 대상 피해자 데이비드 무스 박사 M03 글로리어 팀장 35어에서 발췌 그녀는 우리에게 말하려고 했어요. 우리 머릿속에 완전히 이해할 수 없는 반쯤만 언어인 목소리가 머릿속에서 울렸죠. 몇몇은 바로 나가떨어졌어요. 전 좀 더 오래 버텼고요. 정실력 문제라는 건 아니에요. 단지 그녀가 각자에게 하려던 말이 달랐을 뿐이죠. 존슨은 지금까지 경험한 모든 기억들이 반복해서 스쳐 지나가는 걸 봤어요. 겨우 몇 분 만에요. 그녀는 연구원 셋을 찢어놓고는 다시 상처 없이 붙여놓았죠. 그녀는 인간의 감정이나 고통을 이해하지 못해요. 우리가 세상을 받아들이는 느낌을요. 절대로요. 네, 격리 절차는 필요합니다. 보세요. 그녀는 세계를 재창조하기 원하죠. 천국으로요. 그녀 나름의 괴상한 방식으로 재해석된 우리를 위해 만들어진 천국으로요. 인간을 위한 곳으로요. 그녀는 그녀와 최초로 접촉한 충분히 복잡한 유기체를 위한 천국을 기꺼이 만들어줄 거예요. 그녀를 받아줄 정도의 지능이 있다면 뭐든지요.
개처럼요. 아니면 지파리도 되겠네요. 그녀가 다시 탈주한다면 우리가 가장 먼저 그곳에 있어야 해요. 어떤 세상이냐고요? 글쎄요. 그녀는 우리에게 심상을 보여줬어요. 분명한 심상은 아니었지만요. 아직도 머리에 생생하지만 그것들은 사진이 아니에요. 최대한 가깝게 설명하자면 눈을 세게 빠르게 감았을 때 보이는 거랑 비슷하지만 훨씬 밝고 복잡하죠. 거기에 뭔가 쇳소리 비슷한 것도 들렸고요. 전체적으로 뭔가 마법 비슷하게 느껴졌어요. 아마도 우리가 뭘 이해할 수 있는지 확인하고 그걸 통해 우리를 이해하고 싶었던 거겠죠. 그녀는 우리를 완전히 분석하지 못했어요. 만약 끝마쳤다면 무슨 일이 일어났을지는 잘 모르겠군요.